북한 정권과 핵과 미사일 개발로 흘러들어가는 현금 차단에 초점이 맞춰진 새로운 대북 제재 결의안이 유엔 안보리에서 통과됐습니다. 새로운 대북 제재 내용과 의미 등을 짚어보겠습니다. 조봉현 IBK 경제연구소 부소장 스튜디오에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유엔 안보리 제재안 그동안 계속 여러 번 이루어졌습니다만 이번에는 만장일치로 결의안이 채택이 됐어요. 어떤 의미로 봐야 될까요? 북한이 최근에 와서 ICM급이죠. 추가 계속적으로 발사하면서 국제사회가 북한에 대해서 보다 강력한 형태의 제재를 논의를 했습니다. 예. 안보리 차원에서 오늘 새벽이죠. 북한의 대북 제재에 대한 이 대북 제재안을 만장일치로 채택을 했습니다. 예. 북한 도발에 대한 8번째 제재고요. 2371호입니다. 과거의 제재보다 강력하고 그다음에 보다 포괄적인 형태를 제재라고 하겠습니다. 예. 당초에는 중국하고 러시아가 대북 결의안 제재 결의안에 반대한다는 내용이 계속 흘러나왔었거든요. 네. 막판에 이렇게 좀 바뀐 이유가 뭘까요? 예, 대북 제재 결의안은 미국이 초안을 만들어 가지고 우선 그 안보리 상임이사국하고 회람을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예. 그 회람 내용 자체에서 아마 중국과 러시아 입장에서는 예. 좀 북한을 보다 강하게 제재할 수 있는 이런 조항들 때문에 다소 조금 반대한 것으로 보입니다. 예. 구체적인 내용은 나오고는 있지 않지만 아마 원유 공급을 차단하는 것까지도 초안 내용이 좀 들어있어 가지고 예. 여기에 대해서 중국과 러시아가 좀 반대를 하지 않았나 생각이 예. 듭니다. 이번에 안보리에서 이 채택된 내용 중에서는 원유 공급 자체가 좀 빠져 있거든요. 예. 그래서 아마 그런 어떤 보다 민감한 사항들이 있었기 때문에 아마 중국이 좀 반대를 하지 않았을까 보입니다. 예. 하지만 북한의 그 국제사회에 대한 제재에 대해서는 더 이상 방치해서는 안 된다는 것도 중국과 러시아의 입장이기 때문에 예. 이번 안보리 제재 자체가 다소 조금 완화된 형태는 있지만 과거보다는 보다 강력한 형태이기 때문에 예. 결국은 동참을 하지 않았나 보입니다. 이번 안보리 합의 결의 내용 초안 핵심 내용을 좀 시청자 여러분께 좀 설명을 해주시죠. 예, 몇 가지 좀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가장 큰 틀에서는 일단은 북한에 들어가는 돈의 규모 자체를 좀 줄이는 거 있고요. 그다음에 돈이 들어가는 통로 자체를 막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 1차적으로 북한의 석탄을 전면적으로 수출을 금지하는 조항이 들어가 있습니다. 북한이 5차 핵실험했을 때는 북한의 석탄 수출에 상한선을 두었습니다. 예. 750만 톤이나 4억 달러 정도, 연간 그 정도 했는데 이번에 안보리 제재 조치에서는 전면적으로 금지했다는 내용이 들어가 있고요. 예. 그다음에 북한의 외화 수입에 또 하나의 예측이 되고 있는 게 수산물이거든요. 이번에 예. 수산물 수출 자체도 금지할 수 있던 내용이 좀 들어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북한이 또 광물 수출 중에서는 추가적으로 납과 그다음 납과 관련된 이 제품 자체를 수출을 못하도록 돼 있거든요. 그래서 그동안 석탄과 그다음에 철광석 수출 제한도 중요하지만 납 같은 경우는 북한에서는 이 품질 자체가 워낙 좋아가지고 이게 좀 예. 반도체라든지 이쪽에 들어가는 핵심적인 광물이거든요. 예. 이 자체를 좀 중단함으로써 북한에 들어가는 그 외화 자체를 막겠다 이게 좀 들어가 있고요. 그 다음에 북한이 해외 기업하고는 합작회사. 기존에 있던 합작회사는 더 이상 증설을 못하도록 하고 신규로 합작을 하지 못하도록 함으로써 외국 자본이 북한에 들어가 가지고 사업하는 것을 막는 내용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북한의 해외 노동자 수출도 좀 제한을 두고 있는데요. 예. 기존에 여기에 대해서 중국과 러시아가 많이 반대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제재 조치 들어간 거는 현재 북한이 해외에 나와 있는 인력을 더 이상 늘리지 못하도록 제한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한 40여 개국에 적게는 한 5만 명에서 많게는 10만 명 정도가 북한 노동자들이 나와 있는데 예. 추가적으로 더 늘리지 못하도록 하면서 역시 해외 노동자를 통해서 북한이 외화를 벌어들이는 것을 막는 내용이 들어가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북한의 대표적인 국제 활동을 많이 하고 있는 기관하고 인물에 대해서 제재를 하고 있습니다. 기관 중에서는 지금 보면 그 조선무역은행이 좀 들어가 있습니다. 무역은행은 네. 북한의 대표적인 은행의 하나입니다. 해외 네. 쪽에 좀 그 무역 결제라든지 해외에 나와가지고 자금을 관리하는 은행인데 이 무역은행 자체가 제재를 함으로써 결국은 북한의 은행의 해외에서 활동 자체를 막는 게 좀 들어가 있고요. 그 외에도 민족보험총회사라고 북한의 보험회사는 딱 하나가 있습니다. 이 네. 민족보험총회사가 그동안 보면 이 해외에서의 불법적인 자금 거래의 하나의 중요한 통로 역할을 해왔기 때문에 여기도 이번에 제재 대상에 포함시켜가지고 해외에 있는 자산을 동결한다든지 관련자들의 여행 자체를 금지하는 내용들이 또 들어가 있습니다. 예. 뿐만 아니라 만수대 해외 그 개발
회사라고 예. 북한에서는 주로 만수대 창작사라고 해가지고 있습니다. 여기는 북한의 어떤 동상이나 그 다음에 그림 이런 것들을 가지고 해외에 팔아가지고 돈을 벌고 있는데 여기에 특히 해외에서 그 동상 건립을 통해서 이 돈을 벌어들이는 만수대 해외 개발 회사 자체도 제재함으로써 전방위적으로 북한의 해외에서 활동을 통해서 벌어들이는 외화 자체를 좀 막겠다는 게 핵심적인 내용입니다. 그 니키 헤일리 유엔 주재 미국 대사가 이번 제재가 가장 강력한 제재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 말이 맞다고 봐야 되나요? 어떻습니까? 예, 지금까지 7차례 제재한 거에 다소 좀 틈새들은 있었습니다. 이번에 8차 제재에는 그런 틈새들을 좀 메꾸면서 북한을 전방위적으로 압박하겠다 그런 측면에서는 보다 강력한 제재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렇다면 그런 제재 내용이 그대로 실천만 된다면 북한의 그 교역 큰 타격을 받을 걸로 보십니까? 예, 북한이 그동안 대수출 금액을 보면 2016년도 같은 경우가 한 28억 달러, 그다음에 많을 경우는 한 30억 달러 이렇게 내외되는데 이번에 제재 조치가 제대로 이행이 된다고 하면 적게는 한 10억 달러에서 제가 봤을 때는 한 15억 달러, 즉 절반 정도까지도 타격을 줄 수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석탄 수출 같은 경우도 전면 조치를 했고요. 수산물 같은 경우도 연간 2억 달러 정도 되는 건데 전면 수출 금지거든요. 그렇게 되면 북한의 수출을 통해 가지고 한 절반 정도가 외화가 들어올 수 없기 때문에 북한에 아마 심각한 타격을 줄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그 중국의 이행 여부입니다. 북한의 대외 거래의 한 90% 정도를 중국에 의존하고 있거든요. 중국이 여기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참여하지 않으면 실제적인 안보리의 대북 제재 자체도 시간이 지나면 다소 좀 한계는 있을 것으로 이렇게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이번에 아쉬운 점 가운데 하나가 이제 원유 차단은 제외가 됐단 말이에요. 뭐 특별한 이유가 있을까요? 예, 원유 차단은 북한의 생명줄과 마찬가지입니다. 원유 자체가 안 들어가게 되면 북한의 군사 훈련뿐만 아니라 모든 산업 자체도 거의 마비될 정도로 굉장히 중요한 공급원이 이 원유이거든요. 그래서 원유 자체를 막게 되면 아마 북한은 제가 봤을 때 한 3개월도 버티기 어려울 정도로 아마 큰 이 혼란이 일어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이번에 아마 빠져 있는데 역시 중국과 러시아의 아마 반대 때문에 빠져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원유 공급이 북한이 연간 한 100만 톤 내외 정도를 받아들이는데 그중에 한 70% 정도는 중국으로부터 들어가고요. 나머지는 러시아로부터 많이 들어가는데 아마 이 자체를 막게 되면 결국 북한 자체에 혼란이 일어나기 때문에 중국과 러시아가 막판까지 아마 좀 반대를 하지 않았나 이렇게 좀 보이고 있습니다. 트럼프 미 정부가 들어선 뒤로 북한에 대한 압박이 계속 심화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그런 압박이 계속 강화될 걸로 보십니까? 예, 미국 입장에서는 북한이 계속적으로 미국을 상대로 한 도발 행위를 하고 있고 그다음에 그 수위 자체를 계속 높여가고 있거든요. ICBM급 이번에 최근에 북한이 시험 발사했던 것을 보면 미국 본토까지 타격할 수 있고 2, 3년 내에 실전 배치까지도 가능하기 때문에 미국 입장에서 북한의 이런 추가적인 도발이라든지 그다음에 미국을 위협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국제사회와 함께 보다 강력히 제재를 통해 가지고 막아야 되겠다는 게 아마 미국의 입장인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그 안보리 초안 자체도 미국이 그동안 양자 차원에서 이 제재를 논의했던 내용들 상당수가 포함돼 가지고 유엔 안보리에서 그걸 채택해 가지고 북한을 압박을 하고 있거든요. 앞으로도 북한이 추가적인 도발을 한다고 하면 미국은 이것보다 더 강력한 형태 아마 원유 공급 차단까지도 갈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북한이 향후에 나올 예상인데요. 이란 제재 때문에 북한이 아직까지는 공식적인 반응은 없지만 바로 아마 외무성이나 이쪽을 통해 가지고 반발하는 성명이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북한 입장에서는 자기들 합법적 조치인데 미국을 중심으로 국제사회가 나서가지고 하는 것은 결국은 존엄과 권위를 좀 헐뜯는 행위다 이렇게 좀 이 적반하장식으로 이렇게 나올 가능성이 있고요. 그 다음에 또 추가적으로 도발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지금 이번 달 말 되면 이 얼지 프리덤 가디언 훈련이 있고요. 그 다음에 9월 9일이죠. 북한에서는 정권 수립일, 10월 달 되면 당 창건 기념을 해가지고 중요한 북한 입장에서는 매우 중요한 정치적 일정이 있기 때문에 여기에 맞춰가지고 국제사회 대북 제재에 대한 대응 차원에서 추가적인 도발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보다 여기에 대해서 철저하게 대비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하겠습니다. 방금 북한이 계속 도발을 한다면 원유 수입 중지 같은 더 강한 조치가 이루어질 것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앞서 지적했듯이 중국이나 러시아의 도움 없이는 그런 조치도 힘들단 말이에요.
가능할까요? 예, 그래서 안보리 제재 조치도 역시 제대로 이행되려고 하면 중국과 러시아가 실제로 많이 이행을 해야 되고 거기다 의지를 보여야 되는데 예. 중국의 적경 지역이죠. 북한의 동북 삼성을 중심으로 적경 지역에 실제적으로 가보면 이란 국제사회 대북 제재와는 전혀 네. 다른 어떤 분위기들이 읽히고 있거든요. 즉 동북 삼성의 경제에 타격을 줄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제재에도 불구하고 계속적으로 북한하고 거래를 하면서 교역도 하고 투자가 많이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중국 중앙당국 차원에서 철저하게 통제를 하는 것이 또 무엇보다 중요할 것 같고요. 그다음에 밀무역입니다. 공식적인 제재에 대해서 막더라도 밀무역 통해 가지고 북중 간에 많은 교역들이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도 중국 당국이 의지를 좀 보일 필요가 있다 보이고 있고요. 네. 그다음에 만약에 북한이 지금 6차 핵실험 이야기도 나오고 있기 때문에 추가적인 도발이나 6차 핵실험까지 간다고 했을 경우에는 원료 공급을 차단하는 보다 전방위 형태의 제재, 과거 이란식이죠. 완전한 경제를 봉쇄 통해 가지고 북한의 어떤 변화를 이끌어내는 측면에서 중국과 러시아의 어떤 역할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하겠습니다. 예. 지금 필리핀 마닐라에서 ARF 회의가 열리고 예. 있거든요. 거기서 북한이 어떤 반응을 보일지 짐작할 수 있을까요? 예, 아마 일차적으로 거기에 이용호 외무상이 나와 있는데요. 예. 안보리의 대북 제재에 대해서 아마 반대 입장을 표명하고 거기에 대해서 강한 어떤 불만을 표시할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지금 우리 외무부 장관, 외교부 장관도 지금 가 있기 때문에 북한의 잘못에 북한의 어떤 도발이라든지 여기에 대해서는 우리도 만약에 만날 수 있는 기회가 된다고 하면 강하게 북한에 좀 이야기를 하고요. 또 하나는 북한을 근본적으로 변화의 길로 좀 이끌어내야 되거든요. 그런 차원에서 국제사회와 함께의 대북 제재도 중요하지만 북한이 올바른 길을 갈 수 있도록 대화의 어떤 그런 장으로 좀 끌어들일 수 있는 측면에서의 우리가 좀 투트랙 전략은 같이 좀 논의하고 북한을 좀 설득해 나가는 것도 중요한 과제가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끝으로 그 미국도 그렇고 우리나라도 계속 북한에 대해서 압력을 가해 왔음에도 불구하고 최근 북한의 경제 발전이라든가 이런 거는 과거보다 더 발전했다는 거거든요. 그건 어떻게 해석해야 됩니까? 예, 작년도 북한의 경제 성장률 3.9%, 2015년도 마이너스 1.1%였고요. 그래서 이 실제적으로 북한이 이런 제재 국면에도 경제 사항들은 다소 좀 좋아지고 있는데요. 뭐 상대적으로 아마 좀 활성화되고 있는 것은 맞는 것 같습니다. 거기에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일단은 북한의 뭐 건설업이라든지 그다음에 장마당을 중심으로 한 북한의 시장 경제가 급속도로 확산이 되다 보니까 경제는 상대적으로 좀 좋아지고 있는데요. 이런 북한 내의 경제 상황하고 제재 국면하고는 좀 분리해서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경제 상황이 좋아지기 때문에 이 대북 제재 자체가 효과가 없다, 무용론이다 이렇게 주장하기보다는 북한 내의 경제 상황은 상대적 개념이거든요. 과거에 안 좋아한 상황에서 다시 기저효과 형태로 좋아지고 있기 때문에 제재는 계속적으로 해가지고 북한 당국이 올바른 길을 갈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북한 내에 일고 있는 또 경제적 그 시장 경제의 흐름에 맞춰가지고 시장 경제를 촉진시킬 수 있는 이런 걸 통해 가지고 북한 내부적으로 어떤 김정은 정권에 좀 압박할 수 있는 이런 이 수단도 국제사회와 함께 좀 강구를 하는 것이 중요하지 않나 보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조봉현 IBK 경제연구소 부소장과 함께 얘기 나눴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